삼성차증, 송영길, 요거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어떤 소식인지 한번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이재용 4달 가석방 됐어. 근데 이거는 제가 아니면 뭐 많은 분들께서 8.15 광복절에는 좀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지사 지금 있죠. 유력 여권의 대선 후보 지금 지지율 1위고요. 여권 내에서 당대표는 뭐 어마어마하죠.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현장을 찾아가지고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잠시만 한 잔만 마실게요. 언급을 한 겁니다. 갑자기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이 오는 8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안 되네. 송영길 대표 잘 안 됩니다. 안철수 대표 이런 분들은 잘 되는데 홍준표 의원도 잘 되는데 여기가 안 돼요. 여기가 안 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석방 요건은 뭐 사실 다 아시다시피 3분의 2의 형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법무부 집행관 60%를 마친 정도라고 해가지고 8월 25일이면 이 모든 조건이 충족이 돼서 얘기가 사실은 나왔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긴 했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조금 의외였죠. 고위층 사면에 대해서 반대로 굉장히 극렬하게 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 특별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게 민주적 원칙에 합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가 어색하죠? 맞는 얘기 한 거예요. 맞는 얘기 한 겁니다. 잘못했으면은 법의 심판 똑같이 받는 거고, 반대로 재벌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때리고 나쁜 짓 했는데 자꾸 막 불구속되고 뭐 집행유예 나오고 마약했는데 빠져나오고, 이거 단죄해야 돼요. 이거 진짜 나쁜 짓인데 갑자기 막 맞는 말을 하니까 뭔가 어색해요 지금. 선거구나, 내년에 선거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거 이 두 분의 얘기 좋은 얘기였어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진짜 맞는 얘기인데, 요거 지금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 계속 이렇게 되고 시기 놓치잖아요. 오너리스크 계속 두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지금 이분들이 계산을 했을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요거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께서 지금 뭐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이게 파운드리라는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금 전 세계 점유율이에요. TSMC라는 대만 회사가 지금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잘했죠. 54%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고 있는 게 삼성전자예요.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하고 많이 격차를 좁히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늘어났어요, 격차가. 초격차 하면서 1등에서는 더 벗어나고 초격차로 2등 하고 있는 이런 파운드리 같은 쪽은 더 치고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엔 지금 늘어나게 된 거고, 3위가 지금 UMIC라는 회사고, 지금 여기 글로벌 파운드리 4위인데 3, 4위가 같아요. 지금 7% 정도여서 비슷하고, 5위가 지금 SMIC. 그러니까 3위도 이것도 아마 대만 쪽이고, 이게 SMIC가 아마 중국 쪽일 거예요. 기타가 10%인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DB 하이텍이라는 8인치 웨이퍼 쪽으로 보통 이제 파운드리 쪽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동부 예전에 있잖아요. DB 하이텍이라고 요 회사인데 이게 한 11위권 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점유는 굉장히 미비하고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회사로 DB 하이텍은 알려져 있어요. 거두절미하고 삼성전자가 17에서 20까지 올리고 여기를 좀 잡아야 되는 건데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었고, 빅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었고, TSMC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왔던 겁니다. 보세요 지금. 근데 격차가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큰 상황인 겁니다.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오너가 부재하다 보니까 결정할 수 있는 견안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M&A나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나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오너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게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따라잡히는 거예요. 지금 파운드리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화면으로 파운드리를 제외하고 지금 휴대전화 쪽 잘 나가잖아요. 샤오미한테 많이 잡혔다니까요. 굉장히 많이 따라잡혔습니다. 그 중국에서도 중국 국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국 걸 비보, 샤오미, 오포 이런 제품들 엄청 삽니다.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고, 인도에서는 전략 상품으로 갤럭시 A나 플래그십 모델 같은 보다는 조금 이제 중저가 제품 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이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 있잖아요. 이거를 인텔이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텔 쪽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인텔 쪽에서는 인수한다 그랬는데, 지금 GF 글로벌 파운드리 쪽에서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쪽에서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땡굴뚝에 연기 잘 안 나거든요. 만약 성사가 되면 인텔이 파운드리 쪽에서 갑자기 단숨에 3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17%, 7%, 1, 2위 격차가 커요? 2, 3위 격차가 커요? 오히려 따라잡히게 되는 형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 눈치도 봐야 되고 지금 따라잡아야 되고 지금 중간에 낀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오너의 굉장히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지금 뭐 여론을 보면 삼성 발목 잡지 마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게 있다고 뭐 나오면은 사법부의 결정은 언제나 존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지금 주력으로 밀어주고 있다니까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주력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확대에 나서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압박이 커져요. 예. 특히 3년 내에 유의미한 합병을 하겠다고 지금 M&A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실탄이 삼성은 엄청나게 준비가 돼 있지만 지금 총수 부재는 굉장히 뼈아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음 헤드라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예요. TSMC 따라가야 될 판에 인텔에 쫓기게 된 상황이다. 요거 그냥 한번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압박이 커진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흥분해가지고 요거 보지도 못하고 또 오늘 30분 넘어가게 생겼네. 자, 요거 이제 또 올라와 있어요. 한신포차 매물 350억 원에 지금 나와 있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요거 한신포차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 단독 머니투데이에서 한 건데 350억 원 매물로 나왔습니다. 한신포차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 이제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소시적에는 굉장히 많이 가봤던 기억인데, 이게 저는 백종원 그 대표 건물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매물로 나왔다라는 것부터 할게요. 350억 원이고, 이게 이제 건물이랑 전부 다 합쳐서인가 봐요. 근데 이유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다, 지금 장사가 그만큼 안 되니까 라는 얘기겠죠. 대지 면적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인근 시세가 평당 1억 5천인데 한 2억 원 정도 비싸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자리 자체는 진짜 좋긴 해요. 신논현역에서 걸어갈 수도 있고 노년역에서 걸어올 수도 있고, 특히나 뻥 뚫려 있고 앞에 주차장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만남의 거리, 만남의 광장 같은 약간 신촌역 시계탑, 청량리, 예전에 청량리 이제 역사 개발되기 전에 청량리 어디서 모여, 이런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 갖고 입지적인 위치도 굉장히 좋긴 합니다. 입지가 가격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재밌는 거는 더본코리아 소유가 아니라 개인 소유입니다. 동업자고요. 1998년도에 이게 아마 세차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듣기로는 예전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세차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굉장히 그 포차식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논현동에서 가장 잘 성공한 케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리두기 지속되면서 매출 급감, 매각 결정했다. 이 건물은 한시포차 하나로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금싸라기 땅에다가 건물을 올려버리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단층으로 운영을 하니까 아깝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 했을 거고, 그러면 올려가지고 다 부수고 올리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한신포차 1호점 영업도 23년 만에 지금 이제 종료가 된다라고 얘기. 최초의 실내 포차로 문을 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더본하고는 관련이 없는 곳이래요. 가맹점이고요. 공유받은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부분 하나만 더 볼게요. 코로나 직격탄 맞은 논현동 상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논현동 상가들이 직격탄을 뭐 맞았다, 한산한 거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원 골목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가게 문을 닫는 등 철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요거 근데 조금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논현동만을 얘기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공실률이 8.9% 얘기 나오고 있고, 명동 상권
얘기 나오는데 명동상권은 지금 한한령 때부터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코로나 때는 외국인들이 입국이 안 되니까 지금 더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상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 공실이 이미 늘어나기 명동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고임대료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좀 나가는 상황이었고 더본 이 사업체들도 이미 철수를 하고 있던 상황은 맞았어요. 예. 논현동 이 거리의 중심 거리에서 이 먹자골목에서 영동시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먹자골목에서 이미 좀 빠져나오고 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사태인 것 같은데 임대료가 너무 비쌌어요. 제가 봐도. 예, 그래서 그 상인분들이랑 취재도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여기 진짜 버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임대료까지 뭐까지 보면 메인에 있는 건물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너무 비싸 이게 남아요 그랬더니 남긴 남는데 뭐 비수기 때는 좀 힘들고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지금 이번에 마치 이번 코로나 때문에 논현동 상권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상권 자체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미 좀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손님까지 급감을 하니까 코로나 사태로 아예 마음을 먹고 철수를 했고 이게 철수 러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한번 또 듭니다.